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품격 고음량 스피커 정치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김남훈입니다. 동부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U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입니다. 동아시아 길치문제연구소 유가피입니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권순욱 논설위원님, 저희 밴드의 보컬이 복귀를 했어요. 사실 밴드가 이 4인조 밴드, 보이 밴드인데 나름대로 3인으로 갈 수 있을까 해봤었는데 이 또 보컬이 빠지니까 막 드럼이 보컬하고 막 이러니까 네. 네. 잘 하더만.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네. 한 주간 소식 돌아보는 주간 신세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우리 민주당 당원 지지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민주당 정발이 혁신한 훼손 사건입니다. 저희가 약 일주일 전쯤에 이 에피소드를 다뤘었고 팟빵 게시판에서도 굉장한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참 불편한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제가 이거 녹음할 때 참여를 못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윤가피 소장이 소개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 내가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욕을 또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이제 추가 취재를 조금 했습니다. 이거 관련되신 분들, 네. 네, 이춘석 당 사무총장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고,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님도 통화를 하고, 당 내외 두루두루 좀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정발이 혁신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이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100년 정당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정발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150만 당원 자랑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토대 위에서 이 정발이 혁신안을 잘 살려나가자. 그리고 우리 이 문제 제기하는 취지 자체는 이걸 극단적인 어떤 갈등이나 투쟁, 이걸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차를 지키자. 네. 예, 당규가 정해놓은 절차대로 한번 밟아서 당 의견을 수렴해서 정발이가 만든 최초의 초안이 100% 관철되지 않더라도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어떤 하나의 합의된 안이 나온다면 그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절차를 시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재성 위원장이 2월 6일이죠. 민주연구원 토론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살짝 제가 복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고위 의결이 작년 12월 28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이게 절차대로라면 당무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고위전략회의라는 당내 임의 기구입니다. 이거는 그냥 원내 대표단도 있고 그리고 당 대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미애 당 대표 주재로 원내 대표단에서도 참여를 하고 당 사무처에서도 참여를 하는 그런 어떤 확대 기구, 이름이 이제 고위전략회의인데, 고위전략회의에서 혁신안을 만졌다,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최고위가 의결한 그 원안 그대로 당무위로 넘어간 게 아니라 고위전략회의에서 훼손을 시켰다. 이게 지금 최재성 전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걸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춘석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지금 어쨌든 저 페이스북 상에서 항변을 지금 하고 계셨잖아요. 저희 정치 신세계에서 청취자로 보이는 분과 설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네. 그러면서 뭐 토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론 부분은 저희가 뭐 의향을 물어봤더니 당장 이게 대립구도로 비춰지는 부담감 때문에 당장 그렇게 토론 형태로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대립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을 좀 들었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에피소드 녹음하기 전에 저희 UBC 기자 조시영 기자가 이춘석 사무총장을 한번 먼저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뭐 이때 얘기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절차 다 거쳤다. 예. 근데 그 고위전략회의에서 뭐 수정하거나 그다음 최고위 의결 거쳐서 당무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관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통화했을 때도 고위전략회의에서 그 혁신안을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정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러 해명이 있는데 다 제껴놓고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최재성 위원장 저희가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 위원장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왜 고위전략회의에서 설령 어떤 수정을 가했다 하더라도 이걸 최고위 의결 절차를 거쳐서 당무위로 올려라. 이걸 단순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 사태는 이 정도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사무총장이죠. 네, 됐습니다. 그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무위 나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최재성 위원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맞습니까? 일단 팩트는 맞습니다. 팩트는 맞지만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당무위 나오라고 한 게 당무위가 1월 17일을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12월 28일 날 최고위 의결이 있었고 해가 바뀐 1월 16일 날 고위전략회의가 있었고 그 바로 다음 날인 17일 날 당무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당무위원회 열릴 때 하루 전날 최재성 위원장한테 당무위에 나와서 할 말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의견 개진을 해라. 이러니까 최 위원장은 아니 하루 전날 그렇게 급작스럽게 통보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지방에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도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 전날 통보를 받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한 건데 이 맥락이 지금 거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르긴 불렀는데 네.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불렀다. 너무 네. 갑자기 불렀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춘석 사무총장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당무위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안 나왔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지금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최재성 위원장 도대체 왜 저러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맥락이 지금 사실 설명이 안 된 거죠. 근데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은 설날 직전에 2월 12일 날 고위전략회의가 또 열렸어요. 그때 이 정발이 혁신안 훼손건 절차 안 지킨 부분 이게 이슈가 된 상태 아닙니까? 네. 특히 우리 정치 신세계가 이걸 이슈화하면서 크게 이제 막 SNS상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 SNS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정발이 혁신안 훼손 문제, 절차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최재성 위원장을 약간 좀 나무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랑 대화 안 하고? 예, 그렇죠. 충분히 대화 안 하고 먼저 질러버리냐? 예. 그거 받아가지고 정치 신세계도 방송으로 벌써 해버리지 않았느냐? 예. 대화 좀 하자. 그다음에 이제 당무위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아 놓고 왜 그러냐 했는데 그걸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중재를 한 같이 거네, 질책을 받은 거예요. 고위전략회의 참여를 하거든요. 네. 김민석 원장도 그 자리에서 그때 기자들도 입회한 상태였습니다. 김민석 연구원장한테 이걸 나무라니까 김 원장도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항변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아니 하루 전날 당무위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어딨냐. 근데 추미애 대표가 그 이야기를 그날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이춘석 사무총장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뭔가 분위기가 머쓱해진 그런 느낌이 네,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춘석 사무총장이 사실 지금 좀 항의를 많이 받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무슨 이제 적폐처럼 하는 부분에 대한 억울함 하소연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건 인간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그 맥락이 거세된 거는 이춘석 사무총장이 추미애 대표한테 제대로 보고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기 관점으로만 보고를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고위, 고위전략회의, 당무위 여기를 오가면서 이춘석 사무총장의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하루 전날 통보. 이거는 날짜상의 문제도 있지만 뭐 최재성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또 수준 굉장히 많이 그 삭제된 상태에서 항변하고 또 대항을 하려면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전날 통보라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이춘석 사무총장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뭔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 예, 시간에 쫓겨서. 그런데 이게 시간에 쫓긴다는 부분도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12월 28일에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1월 16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수정안이 뭐 대충 이야기되고 당무위로 넘어갈 때 그 기간 동안 한 보름 20일 가까이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죠? 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그냥 고위전략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한테 어떤 내용을 공유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혁신안을 이렇게 쪼물쪼물하면서 건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지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런 거죠.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분들, 그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게 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훼손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절차적으로 밟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아 이제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당무위에서 통과된 안이 공개가 되고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춘석 사무총장도 저랑 통화를 하면서 최초 혁신이 그 정발이 초안과 그다음에 최고위가 의결한 안과 그다음에 당무위에 보고된 안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내놓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한번 곧 나올 거니까 그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 예. 부분은. 보고 이제 내용을 한번 더 보고 판단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수정이 됐는지. 네. 다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정이 되거나 삭제되고 이런 부분 우린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린우리당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열린우리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안이 있다고 해서 그걸 100% 지고지순한 진리처럼 떠받들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혁신 지상주의자는 아니죠. 예. 왜 예전부터 당계낭인이라고 해서 당에서 지나치는 강경론을 내세우는 거는 당의 입지를 좁혀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짬밥과 관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어찌됐든 당원들한테 당원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당원 발언권이라든지 네. 당원 소환권, 이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천명을 한 거고, 현재 상태는 그게 도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에서의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우리 당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그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 지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김상곤 혁신안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번 정발이 혁신안이 100% 관철되지 않으면 혁신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거죠. 예. 하여튼 그 점을 미리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최고위 의결 12월 28일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1월 16일 고위전략회의가 있었고 17일 날 당무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민주연구원에서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통과한 혁신안도 그래도 70% 정도지만 만족스럽다.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문명사적인 전환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민주연구원 토론회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월 6일 날 개최된 건데, 근데 그 사이에 고위전략회의하고 당무위를 거치면서 그 70%가 추가로 더 훼손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최고위 의결을 거쳤던 그 안이 네. 훼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토론회가 성격이 바뀌게 돼버린 거죠. 아, 그럼 뭐 발제문 같은 게 바뀌고 막 그렇죠. 그렇겠네요. 원래는 굉장히 칭찬을 하려고 좋은 이야기 덕담하려고 만든 토론회였는데 발제문 내용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최재성 위원장이 발제한 겁니다. 이 최초에 이 문제 제기된 거. 네. 네. 이 혁신안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당원들, 권리당원들 정말 정권 교체 위해서 그리고 100년 정당 위해서 그리고 아까 새정치 이야기 해주셨는데 새정치민주화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도 문재인 당대표 잔혹사 할 때 네. 많은 상처 받았잖아요. 네. 우리 정당이 왜 저런 식으로 갑자기 합당이 되고 왜 이렇게 다 휘둘리는 거지? 그래서 최재성 위원장의 그 정발이 혁신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런 설명이라든가 절차 없이 훼손되고 그대로 가버린다면은 우리 당원들 진짜 마음 데미지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금 이제 실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거죠. 저는 이제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2015년 문재인 당대표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네. 만든 김상곤 혁신안을 깔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혁신이 정발위에서 만든 안이 뭐 40%든 50%든 그렇게 수정 삭제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2015년보다 발전된 거니까. 예. 어쨌든 발전된 거니까. 네. 다만 절차를 좀 지켜라.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춘석 사무총장하고 통화했을 때도 절차 위반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위전략회의에서 수정하고 삭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저로서는 그러면 고위전략회의에서 임의로 그 안을 만졌다고 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절차적 어떤 하자를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게 당무위를 거쳐서 중앙위로 간단 말이에요. 중앙위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하자를 시정하자. 그리고 설령 만약에 중앙위로 넘어가면 중앙위에서라도 이거는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을 다시 거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중앙위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가피 소장님. 네. 그 저희 팟빵 게시판에서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시길 정치 신세계가 이걸 문제 삼아서 보수 언론과 일베들에게 먹잇감을 준다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우리 갈등을 그대로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언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언론들이 다뤄주지 않죠. 뉴스밸류가 적어서 다뤄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민주당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급격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다른 정당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론들이 반가워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못 잘 본 되는 척한 거는 거다. 못 본다. 전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 무엇보다도 이걸 우리 내부에 생긴 일을 우리가 끌고 가면서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야지. 언론이 먼저 그걸 터뜨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수습합니까? 정치 신세계는 왜 그거 보도 안 했어? 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추미애를 까냐 하는데 저희가 추미애 당대표를 깠다 그런 표현 그런 방송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거였죠. 깔 일 지난 있으면 방송. 까고 네. 칭찬을 있으면 칭찬하는 게 저희 기본 스탠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느냐는 식의 비판은 저희에게 아무런 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 단순한 두 부류가 있어요. 2004년 탄핵 가지고 추미애를 아직도 까고 있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청와대에서 나와야 옷 벗고 나와야 할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예? 그런 잣대면 또 하나 아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민주정부 상기를 열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민주당을 왜 까냐. 아니 그러면 이걸 안 까면 그럼 다른 사람들 손에 까게 냅둘까요? 지금 언론들이 조금 전에 윤가피 소장 설명했지만 언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네. 고위전략회의가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긴 하지만 일부 공개를 하고 이번에 지금 2월 12일 날 혁신안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추미애 대표 뭐 김민석 원장 그 다른 뭐 그 하여튼 참여자들 옥신각신 하는 거를 기자들이 다 봤어요. 근데 왜 기사를 안 쓸까? 일단 올림픽 끝나고 보자. 지금 당장 쓸 필요 없어요. 걔들한테는 지금 총알 장전 중인 거예요. 언제든지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작정하는 순간 이 총알을 꺼내가지고 민주당을 혼돈으로 몰아넣기 위한 총알로 지금 준비 중인 겁니다. 그러면 그 총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조중동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걔네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는 지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치유해서 이 당이 더욱 강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더 발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빨리 치유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러면 조중동이 공격을 못 하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의견에 제가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자면 작년 8월이죠. 2017년 8월 처음 정발이안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당시 나왔던 관련 뉴스의 헤드라인을 읽어드릴게요. 추미애 대표 탄핵감, 정발이 놓고 내홍 겪는 민주당 정발이 논란 계속, 추미애 대표 진화의 진땀, 거세지는 정발이 파고 추미애 리더십에 영향 주나, 정발이가 뭐길래 추미애의 사심 논란, 추미애 친문 겨냥 개파 정치,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정발이 내홍의 씨앗대나, 이게 바로 민주당 망해라 기사고요.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들의. 우리가 이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네, 절차 지키라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어찌됐든 고위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이제 정발이를 적극적으로 추동했던 사람이 추미애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추미애 대표가 이 정발이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아름답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데까지 대표로서 책임을 다해달라. 그래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니 이걸 들어보고 그거죠. 최재성 위원장의 주장이 있으니 그 주장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정말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시정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왜 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한번 알아봤더니 절차에 문제가 없다더라 라고 표명을 하든 아니면 이게 해보니까 맞더라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고위 재의결 절차로 되돌려 보내겠다 라고 하든지 뭔가 이런 행동을 지금 취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네. 이번 에피소드가 19일 자정에 업로드되게 되고요. 좀 부지런하신 분은 이걸 미리 들으신 상황일 텐데요. 19일 월요일에 고위전략회의가 열리잖아요. 이날 예. 좀 이렇게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19일 고위전략회의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확실하게 열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약간 미정인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추미애 대표, 그 다음에 이춘석 사무총장, 그리고 최재성 위원장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 당사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 뭔가 하여튼 대화가 지금 잘 안 통하고 있다. 네. 빨리 다 만나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발이 혁신안과 관련된 분들이 주요 책임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춘석 사무총장이 저한테 이 최고위 의결된 혁신안에 대해서 최고위의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당에서는 자기 이춘석 사무총장, 그리고 정발위에서는 최재성 위원장 이 3인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협의를 거쳐서 당무위로 올라간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 사람이 모인 적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박범계 의원하고 최재성 위원장 두 사람만 작년 최고위 의결 하기 전에 만나서 최종 조율한 적은 있대요. 네. 자, 어쨌든 설령 그렇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상적인 의결 절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로 가는 그 의결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 내용들을 공유를 해라.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추미애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주요 당사자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대화로 원활하게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절차를 준수하시고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해 주십시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윤성빈 선수 24인치 허벅지. 와, 한 사람의 허벅지가 24인치입니다.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 사진이 한 장 SNS에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모 의원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유 소장님, 네. 어떻게 된 거죠? 범인은 박영선 의원입니다. 네, 박영선. 네, 참 민주당의 내부 총질러가 꼭 한 사람만 뽑아야 된다면은 역시 박영선이죠. 제가 그 박영선 의원님에게 지역구 주민이었고 표를 드린 사람입니다. 네. 이 내부 총질러들은 잘못했습니다. 말이죠. 네. 두더지 게임에 등장한 두더지들과 같습니다. 머리를 내밀지 않는데 때리면 기계가 망가지죠. 미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렇지. 네, 아무 말 안 했는데 잘한다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아. 네, 잘할 땐 또 잘한다고 해줘야죠. 근데 머리를 내밀었어요. 그럼 망치를 때려줘야 스코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때려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좀 뿅. 한마디 해봅시다. 네. 뿅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뿅 올라왔습니까? 일단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을 한 거예요. 이건 뭐 다 밝혀진 바고요. 자기가 무슨 이렇다 이전도 아니고 뭐 고모도 아니고 이모도 아닌데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 중에서도요, 체육 관련 상임위원회나 그 교문위 의원들은 이 AD 카드라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없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얼굴빨로 밀고 들어갔겠죠. 입장권 가지고. 분명히 잘못한 사안이고 지금 박영선 의원은 페이스북 상으로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경기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 도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이런 기록 경기는 그 피니시란 결승선 주변은 엄중하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AD 패스도 발급받은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거 대회 운영에. 이거 똥칠한 거예요, 올림픽에 지금. 이게 옛날 같으면 먹힙니다. 그런 행동들이 옛날 같으면 먹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먹히는 시대가 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식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구태입니다. 그 지금 사실 금메달리스트 옆에 같이 사진 찍힌 정치인을 보고 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 일단 이거 잘못하고 잘잘못을 떠나서 감각 문제가 너무 옛날 감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옛날이 정말 옛날이에요. 그렇죠. 이 제일 대표적인 예가 저기 이명박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옛날 2002년에도 그게 구린 행동이라고 그러니까요. 욕을 처먹었는데 그 짓을 또 한다? 그러니까 완전 이해가 2018년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바지에 네. 버켄스탁 쓰레빠 신고 서울시청에서 히든크랑 쓰리샷 사진을 찍었죠. 당시에 그 저기 히딩크가 얼마나 그 바쁘고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뺐습니까? 아유, 참. 왜 이러나 몰라. 솔직히 진짜 안타까워요. 왜 그 참 좋은 자리에 꼭 얼굴 들이밀고, 나경원도 생각나는데, 하여튼 나경원 나중에 얘기하고. 너무 옛날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진빨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네. 오히려 객석에서 윤선빈 선수의 어머님도 객석에서 관중석에서 응원했거든요. 그 옆이나 그 인근에서 같이 응원하고 그런 사진을 올린다면 그런 식으로 또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참 마음이 깊구나 이런 칭찬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감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욕을 먹을 텐데 아니 누가 옆에 좀 없나 조언해준 사람이.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박영선 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좀 한참 까먹었을 텐데 몇 가지 상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내부 총질러의 대명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린 이렇게 뒤끝 긴 방송을 지향합니다. 까먹지를 않아. 까먹지를. 까먹으면 또 구글로 다 찾아. 먼저 잘하고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뭐 하나 잘못하면, 옛날 거 다 끌고 와, 우리는. 그게 오소리 정신입니다. 네. 세월호 관련 졸속 협상 다들 기억나시죠? 아우. 그때 정말 괴로웠죠. 그때 나는 박영선 의원이 빡치게 하는 포인트가 실수를 가지고 빡친다기보다는 실수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울부짖는 행동.
전혀 공감갈 수 없는 이상한 거. 반성을 잘 못해. 그 행동들이 더 짜증이 납니다. 이때도 뜬금없이 그 유족들 앞에서 진짜 누더기 협상안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사람들 빡치게 만들고요. 필리버스터 때도 생각이 나시죠. 그때는 물론 제일 책임은 김종인 의원에게 있지만 당시에 찬물을 끼얹은 거엔 본인이 또 나서가지고 또 과반 의석이 없어서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하면서 분위기 깨는 행동.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필리버스터 때는 사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까지 이해해요. 다 네네.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출구 전략을 갖다가 기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눈치 없는 양반이 덜컥 이거 필리버스터 오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산통이 다 깨져 버렸던. 네, 협상 전략을 다 깨고 다니고 그렇죠. 언론에 먼저 언론 플레이를 되게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잊지 말할 거. 진짜 반문 중에 반문이었던 박영선 의원이 지금은 페이스북, 트위터 프로필에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인증샷으로 흥한 자, 인증샷으로 망한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지난 대선 때 어땠습니까? 문바들이 보낸다는 천여 개의 문자가 시발당과 거의 동일선상에 서 있다. 빡치죠. 또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지지자들 질린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안철수, 김종인, 김한길, 손학규, 정동영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죠. 거의 다 국당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네요. 그 사람들이 모두 그 단어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참 국당을 건너가지 그랬어. 원래 요 앞에 이현주 의원까지 넘어갔고 네. 박영수 의원도 넘어가려까 말까 하다가 한 발자국 내밀었다 쓱 돌아왔잖아요. 판단을 굉장히 잘하긴 잘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국당 멘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12년 대선 때 함께했던 문재인 선대본에서 중요한 직책덕을 맡았던 사람 중에 친노 빼고는 다 떠났다. 우리 당 갈라치 이거야말로 진짜 대표적인 저기 내부 총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히틀러 추종자들을 연상시킨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표현만 달리했지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윤성빈 투샷 사건에 대해서 왜 젊은 층들이 불쾌하고 분노를 느끼는지 한번 의견들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가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인이 가서 응원한다, 격려를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윤성빈 선수는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국민들에게 절을 올렸죠.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윤성빈 선수에게 절을 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고맙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정신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 갑툭튀. 그 상황 자체가 불쾌했던 거죠. 그래요. 아니 구리잖아 일단. 여기저기 얼굴 뒤밀어 가지고 사진빨 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심지어 그지? 네. 우리도 구리다고 생각하는데 10대, 20대, 30대들이 보기에 얼마나 촌스러워. 그리고 저는, 속이 네. 다 보이잖아. 그 말을 진짜 공감하는 게 이 사건을 왜 남북 단일팀 때 벌어졌던 20대 특유의 공정성 프레임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정치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왜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 불편하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구림과 구리지 않음, 세련됨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AD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쪽에서 조직위원회 쪽에서 해명이 일부 나왔어요. 네. 나온 게 박영선 의원이 갖고 있던 그게 특혜는 아니다. 특혜 아니고 그 출입증이 IOC 고위 인사 초청으로 발급된 거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어요.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명이 되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거는 구리다는 거예요. 구리다. 네. 네? 법적으로 법적이라 하기보다도 어쨌든 조직위 규약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절차를 따라서 들어갔다. 그까지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파장 이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눈치가 없다. 네. 사실 우리 민주당에 엄청난 민폐를 지금 끼친 그렇죠. 거예요. 네. 민주당 하면 세련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총선,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로고, 엠블렘, 선거 전략, SNS 전략, 그리고 문파, 권리당원, 온라인 입당 그 세련됨을 싹 만들어 놨는데 이 세련됨을 순식간에 구태,
뭐 정말로 뭐 김영삼, 뭐 노태우, 전두환 이때 선수가 큰 성적 올리면은 좋은 성적 올리면 대통령이 뭐 금일봉 하사하고 뭐 이런 세대 시대로 다시 그냥 이미지를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뭐 경기 중에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경기를 방해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문제인지 잘 공감이 안 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 홍준표가 밀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 아우. 혹은 이게 안철수였다. 그때 우리들이 뭐라고 비판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최초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박영선 의원 해명도 별로였어요. 그 해명을 보면 뭐 스켈레톤이 뭐 비인기 종목이고 뭐 관중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이래 말이 되는 해명을 해야지. 이미 윤성빈은 시작 전부터 금메달 후보였고 스켈레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네. 완전 구린 소리 하고 어? 진짜. 세계 선수권자인데요. 뭔 자기가 소리야. 무슨 이제 비인기 종목에 시혜를 주러 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농구 대표팀이 좋은 성적 거두고 왔는데 농구 엄청 팬이잖아요. 가족들과 만날 시간을 줘야 된다고 나중에 선수들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조촐한 파티를 했었는데 그런 이렇게 금메달 땄는데 코칭 스태프랑 그다음에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좀 이렇게 기쁘게 해주게 좀 여유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얼굴 들이밀고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아유 진짜 정말. 근데 이게 이 구림이 좀 그 소위 말하는 낄낄 빠빠라 그러지 않습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었고 그러는데 그 공약 문제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했던 서울 코인 기억나시죠? 그건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피곤하다 진짜. 피곤하다. 네. 그 블록체인 예, 이용해서. 뭐 그런 거 어쩌고 해가지고 하는 거. 그 정말 듣고 난 다음에 다들 어이가 없어 하고 게다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거 뭐 연구 많이 한 사람이면 일수록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사람들도 다들 그냥 허탈해했던 이런 공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늘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서울 코인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말이에요. 정책. 이 정책을 하는데 내놓을 수 있는 최악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요즘 유행이런데 나도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럼 표 그런데 많이 받을까? 그런데 이게 뭐 요즘 지역 화폐 이런 게 좀 인기라네? 그걸 결합해 볼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서울 코인을 만들면 좋겠네? 그럼 나 지지율 내일 20% 오르는 거야? 그렇겠네? 이런 감각이잖아. 어. 짜증나게. 그러니까 나름 참신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지역의 그 청년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줘서 성남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시장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소비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게 약간의 이제 지역 화폐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예를 들어서 통인시장 같은 데 가면 통인시장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있어요. 엽전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엽전을 가지고 그 시장 안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국수도 사 먹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거를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을 시키면 서울 코인이 나오는 거지. 서울 지역 화폐로. 근데 서울 인구가요 1,400만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성남시의 그 상품권 도는 거하고 통인시장의 그 엽전 그렇게 재미 삼아 쓰는 거하고 이건 의미나 규모나 이게 모든 게 달라요. 게다가 아니 그것도 얘기한 타이밍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 이거 투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슈가 그렇게, 언제 끝날지도 예.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있고. 네. 근데 그걸로 욕 그렇게 많이 먹고 있고 한창 논쟁이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거 선거를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눈치가 없는 거지. 박영선 의원님 예전에 의원님에게 표도 드리고 후원도 했던 김남은입니다. 비인기 종목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비인기 종목 프로레슬링 선수입니다. 올해 안에 복귀전 할 테니까 제 경기 보러 와주시고요. 다른 데는 신경 좀 꺼주세요. 자, 근데 이렇게 낄낄빠빠 못하는 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 의원이죠. 네. 진짜. 아니 지금 박영선 의원이 비판을 또 딱 받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 보도자료 낸 걸로 딱 보여요. 네. 예. 저는 조용해요. 조용히 평창 응원한 나경원.
근데 그 장소가 스켈레톤이야. 아이고 애쓴다 진짜. 야. 출마할 모양이죠? 박영선하고 딱 대비시킨 거지. 그래서 자기 마케팅을 극대화하는 거야. 자, 박영선은 저렇게 나댔는데요. 저는 관중석에서 조용히 응원했어요. 근데 이걸 보도자료로 뿌린 것 같거든? 근데 이걸 기사로 써주는 건 또 뭐냐? 조용한 것도 뭐 기사 그게 왜 분류가 기사야? 있나요? 조용하게 관람한 것도 뭐 그 보도 그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평창에 간 인물들이, 이런 대중적 인물이 나경원밖에 없겠어? 그 사람들 다 기사 써줘야지, 그럼. 왜 나경원만 써줘? 네, 그러면서 그 기사 보면요, 무려 5년 전 나경원 의원의 행적까지 소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세계 동계대회 조직위원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5년 전에. 그때 나경원 의원이 어떤 그 세심함을 보여줬냐면, 선수용 도시락이 보온 도시락이었는데도 추운 경기장에서 먹게 되어 있어서 너무 차가웠다. 군용 핫팩을 도시락에 넣어서 선수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네, 고 밝혔다. 밝혔네. 아니, 그리고 나경원은 이번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지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 아니, 조용해. 평양 올림픽에 왜 왔어? 그러니까 남북 단일팀에 반대한다고 해서 IOC에 공식 사안을 올린 걸로 인해서 청와대에 나경원의 IOC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갔고, 그게 지금 저기 방송을 하는 시점에서 35만 9,108명이 서명하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엄청난 서명입니다. 우리 진짜 네이버 그거 수사 서명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거 20만 넘기는 것도 진짜 간신간신했었는데 그거에 거의 더블 가까이를 이렇게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이런 분이 또 여기에 또 신나서 숟가락을 들고 오신 거죠. 숟가락으로 올리고 그걸 또 기사로 써줘요. 애잔하다, 애잔해. 아니, 진짜 너무 찌질하잖아, 이거. 박영선도 우리가 구리다고 지금 비판을 했지만, 이거는 구림 플러스 비열하잖아. 네, 야비, 비열 이런 단어가 막 생각이 납니다, 진짜. 아유, 씨,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방금 하승조 소장님께서 청와대 청원 35만 명 돌파, 나경원 의원 IOC 위원직 박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연휴가 보람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네이버 수사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드디어 20만 명 채웠어요. 브라보. 유 소장님. 와. 이게 시간이 하루밖에 안 남아가지고 진짜 저는 완전 똥줄이 됐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기 제가 본가에 내려가서도 계속해서 보고 한 명이라도 더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애걸하고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몰입을 했었는데 갑자기 쑥쑥쑥 올라가더라고요. SNS 도배를 하셨더라고 소장님이. 맞습니다. 네이버 관련 청원은 정말 이거는 진짜 이 문 앞에서 좌절을 하는 게 우리한테 패배의 경험이 쌓일까봐 진짜 긴장을 했는데 열심히 참여해서 뜻을 이루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문제 제기를 할 때만 해도 이거 얼마 안 됐거든?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참 고마운 게 김어준 총수예요. 네. 김어준 총수가 중간에 또 이 문제를, 네이버 문제를 다뤄줬고, 그 다음에 민병두 의원님 또 고맙죠. 이거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고, 그걸 발판 삼아서 20만을 돌파를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네, 예. 다들 고생하셨고 네. 우리 기왕 이긴 거 하나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미션 뭡니까 그러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부탁한 청원 아니겠습니까? 청원 청탁, 청부 청원, 네. 네. 이런 건데, 경제민주화. 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좀 해달라. 그러면 공정위가 즉각 응답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이거 기업들하고 해가지고 패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참 우리 다 속이 상한데 요거 우리 열심히 달라붙어서 해봅시다. 네. 지금 현재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14만 명입니다. 시간이 네. 약간 있긴 있는데 예. 짜증나니까 이거 한꺼번에 확 해버립시다. 이게 3월 10일까지거든요. 3월 10일까지 아직 시간은 좀 있지만 네, 시간이 빨리 있고요. 후딱 넘겨서 당장 그 나경원 그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해달라는 게 지금 36만 다 됐어요. 네. 네. 이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면요. 저희 정치신세계 공지 게시판에 가보면은 다 함께 국민참여 청탁 청원 합시다 거기 게시물이 있는데 그쪽에 올려놨습니다.
네. 특히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대형 로펌과 전관 앞세운 대기업들에게 연전 연패 중이거든요. 아우 마음 아파. 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퀄컴에게 1조 원대 과징금을 때렸는데 이 과징금의 근거가 바로 삼성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삼성이 갑자기 1월 중순에 퀄컴이랑 전략적 또 협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는 1조 원대를 때렸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물어줘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공지사항 청와대 국민청원 함께합시다 게시물 그쪽에 열어놨고요. 링크 찍고 들어가셔서 지금 듣는 분들이 딱 한 번씩만 동의합니다라고 써주시면은 그냥 바로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공지 게시판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파분들의 지원 사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쪽 저기 삽질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야당 쪽 삽질도 하나 끼워 넣어서 우리도 기계적 중립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네. 팔이 안으로 굽으면 당연하죠. 맞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안바가 되는데 지금 약간 안바 걸렸어요. 안바 걸렸는데 왜냐면 어쨌든 우리 당이잖아. 맞습니다. 우리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걸 인대를 다시 바로 하기 위해서 돌려놓겠습니다. 예, 야당 쪽 황당 삽질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무원의 PC를 본인 허락 없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명수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 열람 복사 분석했다고 비판하면서요. 김 대법원장을 이미 고발한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한국당은 이런 법안 발의하면서 안 창피해? 야, 진짜 자기들도 얘네들은 얼굴이 후끈후끈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와, 진짜 공사 대단해. 구분을 진짜 아무리 못한다 했지만 야, 공무원들이 쓰는 직기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네. 거라 이걸 국민들 상대로 뭐라고 설득할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사생활 침해랍니다. 사생활 침해. 그- 국민들한테. 그러면 자유한국당 니네부터 그렇게 자유한국당 그 당 사무처 직원들 사용하는 PC 니들 마음대로 열람하지 마. 그리고 보안 장치 다 해제. 사생활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래서 사법개혁 추진단장 주광덕 의원이 어떻게 썰을 풀었냐면요.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공용 컴퓨터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강제로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자유한국당부터 솔선수범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어지가 없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PC를 쓰시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야시시한 사진을 뭐 다운받으신다든가 뭐 야구 동영상 이런 걸 받으신다든가 하더라도 안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해당 행위를 잔뜩 기록한 문서라든가, 네, 그런 뭐 거 아주 좋습니다. 제보 문서라든가 잔뜩 만드십시오.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고 그거를 감사를 거기도 당이니까 정당이니까 감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감사한다 그러면 거부해. 사생활 침해. 거부하고 진짜 자물쇠로 잠그고 주광덕 논리 그대로. 저희가 드리는 꿀팁입니다. 그냥 뭐 항의만 하시면은 들려고 그러니까 앞에서 메롱메롱이라고 불사질러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고 가도 돼. 그래도 못 봐? 근데 저는 이 법안 이름 자체가 김명수 방지법. 진짜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좀 환영합니다. 에이. 자꾸 그렇게 대법원에 약을 올리는 것은 뭐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 의원님들의 재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끼치리라고 기대하면서 계속 하시고 발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법관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동안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어. 쟤네들. 그게 박근혜 탄핵 국면을 계기로 이게 약간 이제 진짜 저런 정당을 계속 지지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 회의감이 들게 만들었는데 이런 짓을 또 계속 해주면 저 지지 못할 정당이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유권자들인데. 저희가 지난번 서초동으로 가는 야당 의원들 편에서 약 24명의 야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그중 이미 6명이 날아갔습니다. 아직 18명 남았어요. 예, 계속 알아서 해줘? 계속 해주세요. 네. 우리는 김명수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안 자체의 명칭이라든가 그 의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겠지만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굴하지 말고 계속 김명수 방지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약을 올려주시면 우리야 좋지 뭐. 계속 해라 이 새끼들아. 자, 이렇게 기계식 중립을 드디어 맞춰봤고요. 자, 외신이 본 문재인 이 코너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네. 네, 세계의 눈을 본 문재인 대통령 야심찬 코너죠. 유 소장님, 대략적으로 외신이 본 문재인 대통령 소식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소식들은 중립이 3건, 그리고 긍정이 5건, 부정이 2건입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번역은 미디어 컨설팅 서비스인 GNG 글로벌 한국 배급사 GNN 뉴스통신이 제공했습니다. 먼저 중립 뉴스로 르몽드 2월 15일 기사입니다. 올림픽에 통 큰 내기를 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2월 13일에 샤르자 24 보도한 아랍에미리트 언론입니다. 이름을 네. 정확히 어떻게 읽어야 돼? 24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24 그러기도 이상하고. 예, 샤르자. 아베 문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확인. 그리고 중립보도 2월 12일 퍼블릭 나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있습니다. 긍정 뉴스로는 더 내셔널 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실용적인 접근이 효과가 있다. 뉴욕타임스 2월 13일 북 따뜻한 화해 분위기 전달로 국제사회 압력 와해. BBC 뉴스 2월 13일 긍정 보도입니다. 김정은 남북 화해 필요해. 네. 그리고 김정은 3전 단원들 만나. 아시아 뉴스통신 우리 너무 유명한 기사죠. 스타즈 온라인 본문. 이 기사가 있었고요. 별들이 문을 향해 정렬하다. 정렬하다, 줄 섰다. 네.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로 남북의 화합은 한미 관계가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가디언지 보도가 있었고요. 또 그 가디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굉장히 부정적인 보도를 해봤습니다. 네. 그 중립적 기사에서 외신의 시선을 살펴볼 기사, 좀 주의 깊게 볼 기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르몽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창 동계 올림픽에 가장 큰 리스크를 테이크한 사람,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고속 활강하는 스키 선수도 아니고 대회전 경기의 스타도 스노보드 선수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고서 3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이게 그 관점이 재밌습니다. 네. 북한의 목표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같이 동등한 지위의 불법적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트럼프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보도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이 틀림없이 김정은의 응답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관점을 갖고 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내기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지속하되 더 이상 북한의 대화에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문재인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 상황을 네,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네. 건조한데 어떤 칭송도 없어. 근데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창 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해관계까지 정확하게 녹여내서 네.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기사를 읽어야 도움이 되는 건데 이런 네. 기사를 국내 언론은 쓰질 않아. 이런 기사를 보내지 않고 북한 응원단이 남한 텔레비전을 봤네, 화장실에 갔네, 뭐 진짜 품격이 무슨 없어요. 핸드복을 들고 왔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이게 무슨 북조선 인민공화국 언론들이 남한에 지금 취재에 나온 것 같아. 북한 언론이에요, 북한 언론. 저도 이 기사를 읽고 나니까 그 외신 보도 한 30-40개를 읽고 나서 종합적으로 숙고해서 쓴 듯한 기사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자, CNN의 조언도 살펴볼까요? 예, CNN도 이 중립성인 기사인데 나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꿰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다 잘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걸 고려해야 된다. 북한의 위협을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과 세계에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남북 대화는 자신들 이제 CNN 관점에서 좋지는 않지만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트럼프를 막을 수 없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CNN은 확실하게 그 미국 관점이죠. 입장에서 했어요. 했는데 특히 그게 눈에 들어오네. 이렇게 안 하면 네. 자기들한테는 안 좋지만 이렇게 남북 대화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를 막을 수 없다. 네. 특히 미 국방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매티스 국방성 장관 제임스 매티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근데 이거는 뭐 CNN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는 비핵화를 가기 위해서 핵 무장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은 한 제재는 계속된다를 깔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시선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더 내셔널 기사. 더 내셔널 기사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 먹히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김여정이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 비판하는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언론 보면 저 누구야 그 누구죠? 단장? 아 황영철. 아니 처음에 그 여자 단장 있었잖아요. 무슨 현송월. 현송월. 봐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름도 모르잖아.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현송월로 도배를 했잖아. 네. 도배하다가 김여정 딱 등장하니까 김여정으로 도배를 해. 심지어 현송월은 4년 전에 고사포로 죽었다고. 이거 아니 대한민국 언론 이거 이 새끼 완전 종북 언론들 종북 언론. 하여튼. 이 논조가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사실 많은 그 외신들이 좀 질투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라든가 펜스 같은 사람들보다는 김여정이 너무 주인공이 되는 것에서 좀 불편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사실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김여정의 그 빛에 좀 가려진 게 아쉽다라는 논조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부정적인 기사로 나왔던 그 가디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좀 올림픽에 대해서 뭐랄까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요약을 하면요. 올림픽은 한 번도 평화를 가져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평화를 한 번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각 나라의 운동선수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의 근본 정신에 불구하고 올림픽이 한국과 북한의 기본적인 차이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누가 뭐래? 너무 하나만한 소리죠.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은 오히려 국수주의 정서를 발현시켜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별 공감이 안 가죠. 네. 이건 아니다. 그게 참 세상에 어떤 바보가 올림픽이 직접적으로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습니까? 올림픽을 계기로 그 자리에서 모인 세계의 어떤 그 리더들이 그 만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해내느냐는 올림픽 개최국이나 그 참석한 정상들의 능력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능력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얘기들을 다른 외신들이 쭉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양반들은 이거 뭐 올림픽 한다고 뭐 세계 평화가 오나 이러는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입진보들이 주로 좋아하는 네. 그런 표현이죠. 근데 외신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키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17일 날 평창에 위치한 평창 동계올림픽 메인 프레스 센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케이팅 또 응원하러 가셨었는데 그때 남북 정상 관련 이슈가 나오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미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사실 그 김여정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 덥석 물었다라면 국내 보수 언론과 야당들이 물고 아주 난리가 났을 거고 네, 불필요한 프레임에 빠졌겠죠. 그리고 미국 강경파 그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이거 뭐지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뒤로 뺐죠. 그러면서 지금도 미북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북미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같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교 천재입니다, 진짜. 밀당의 고수. 그러니까 밀당의 사실 고수. 가디언지의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요. 예. 쓸데없는 기사를 쓴 거지. 네. 그런데 이제 17일 날 나온 바로 녹음하기 저희 전날 상황을 보자면은 이미 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면도 살려주고 북한도 압박하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슬쩍 앞으로 내밀면서 그 월드 리더 앞으로 가시죠. 그러면서 뒤로 숨으면서 실리는 다 취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계신 거죠. 가디언지 이 기사 쓴 기자는 사실 자기네 회사 명성에 먹칠을 한 기사를 쓴 거예요. 예. 아이고 참. 뭐 외신도 근데 이렇게 쭉 늘어나 보니까 좋은 외신 있고 나쁜 외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비율로 네. 괜찮네. 네. 긍정적인 것이
제일 많고 예, 중립보도는 중립보도도 예, 굉장히 좋아. 중립보도는 중립보도대로 관점이 좋고요. 어. 긍정적인 기사는 너무 차장 분위기라서 좀 약간 민망하고요. 부정적인 보도는 좀 미국 관점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미국과 발맞춰서 가지 않으면은 이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네.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 근데 하나만 하는 거야. 네, 근데 하나만한 이미 이야기고요. 발을 맞추고 있다는 네. 거. 그리고 밸런스 정말 잘 잡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을 살펴봤고요. 내신을 살펴보자면 저는 내신은 10등급이었습니다. 저는 3등급이었습니다. 몇 등급이셨습니까? 2등급. 수학 천재 내신 2등급. 순욱이 형은 노 코멘트. 어제 내신 특집 하죠. 아, 네, 그리고요. 네. 이런 느낌이야. 네. 형이 개그 칠 받기 때. 어렵네요. 그치? 우리 앞으로 농담 안 하는 걸로 하자. 자,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멤버들에게 힘내라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근데 제가 그 설문지 항목을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네. 이제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연만 읽어드릴게요. 네. 욱사마 다음 생에 반려자로 만나요. 어머. 가피님 다음 생에 엄마와 딸로 만나요. 나무님 다음 생에 엄마와 아들로 만나요. 하소장님 다음 생에 아빠와 딸로 만나요. 모두 존경 사랑합니다. 뭐지? 우리 다음 생에 다 한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 내지? 아니 이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욱사마는 결혼하자. 보칼. 결혼하자 얘기고 우리는 그냥 저기 키우겠다. 엄마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걸 다 되면 욱사마랑은 연애하고 싶고 우리는 그냥 가족이야. 내가 저기 카피의 아빠가 되는 거네? 전혀 그런 내용 아니거든요. 지금 저 노인네가 진짜. 형 지금 전혀 여기서도 길치야. 아 그래? 아니 청취자가 다음에는 저기 욱사마랑 결혼하고 싶다 이해해요. 그 얘기고요. 아 그래?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왜 우리 둘이 엄마 아빠야? 지금 뭔 소리야? 내가 아빠고 내가 아빠잖아. 그럼 당신 딸이라며. 아니 할아버지 잠깐 얘 둘이 지금 길에서 지금 좌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내가 길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형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알았어. 어르신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청취자께서 우리들이랑 그런 인연을 다음 생에 태어나서 갖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나무니가 아들이네. 다음 사연이 하소장님 짜응인데 짜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수직 기자님 민주당 적폐들 더 적나라하게 까주세요. 아까도 좀 깠습니다. 건강하게 가끔 휴식도 가지세요. 피곤해 보이면 보는 사람도 미안해요. 모두 지치지 마세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멤버들 특히 권 기자님 모두 건강 챙기시고 길고 오래 방송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플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미안하고요. 기레기들 더더 후디려 패주세요. 네. 힘내세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주셨고요. 권순욱 대표에게 내 올초 모든 운을 권 대표에게 드릴 테니 어머님 차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남은 운이 있다면 UBC의 큰 기회가 와서 대중 속에 자리 잡는 언론사가 되길. 권순욱님 힘들 일 많은데 기운 내세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언제나 강건하세요. 혼자라 생각 마시고요. 수면 위는 잠잠해도 우리 식구들 아프게 하면 한떨기 악어로 변신합니다. 친일 베스트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카피님. 유머는 언제나 좋아요. 윤가피님 넘 재치 덩어리. 네, 김남훈 경기고 아픈 거 얼른 나아요. 고출력 스피커 이런 말 할 때 왠지 섹시해요. 고출력 스피커. 고출력 스피커. 고출력 스피커. 야, 그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다. 근데요. 건강 챙겨가면서 하세요. 지금처럼 지치지 말고 대통령님 지켜주세요. 2018년에도 화이팅입니다. 김남훈님 동갑입니다. 74년생 화이팅. 파이팅! 야, 길다 이다. 권순욱 대표님, 공적인 일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을 누리시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챙기세요. 힐링 프로젝트. 정신 트립, 여행이란 말인가 보죠? 정신 트립 한번 갔으면 해외로. 그리고 가피님에게는 귀요미 계속 장착해 주시고요. 야당 리포트 조금만 이슈 쟁점 분석하는 방송 좀 더 기획해 주세요. 여기서 조금만 하라는 뜻인지 조금 더 해달라는 뜻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나문 앵커와 설전 뉴스 신세계 실시간 생방 나오셔서 웃음 좀 주세요. 김나무님에게 에너지 장착 활기찬 진행 고마워요. 권님 없는 동안 유튜브 실시간 뉴스 신세계 출연하며 문파들에게 에너지 좀 나눠주세요. 우리는 유머와 웃음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이분 사연 보니까 권순욱 대표님 이야기하면서
해외로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고 우리한테는 방송 관련 얘기를 업무 지시를 하셨어요.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우리 업무 지시. 그렇다고 보컬 자르잖아? 그럼 우리 밴드 망한다? 야, 이거 진짜 이상도를 바라보는 안철수의 심정인가? 아니 우리한테 업무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러저런 거 해래. 이슈쟁점 방송 기획해래. 그러네. 그리고 권 대표랑은 해외여행 가고 싶대요. 야, 알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하루 4-5시간을 정치인색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늘 부탁하세요. 그리고 욱사마님 힘내시고 가피님 애정해요. 하소장님 나무님도 늘 건승하세요. 이게 저기 욱사마님 힘내시고잖아요. 그리고 욱사마님이 이제 보컬이야. 내가 기타한 거야. 가피님 애정해. 기타가 이 정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기타. 하소장님 나무님도 늘 건승하세요. 베이스와 드럼. 그냥 미안하니까 한마디씩. 자, 권 기자님, 장 기자님만큼 좀 더 여유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살인미소 보여주세요. 가피님, 제일 치명적이신데 단번에 뉴어야 웃으며 사진 부탁드려요. 그리고 솔직히 야당 리포터 데일리로 부탁드려요. 하소장님, 점만 빼면 더 귀여우실 것 같은데. 고효석 기자님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나무님 아예 빠졌어. 빠졌어. 아니 드럼 갔어. 음악엔 드럼도 있어야 돼요. 옥사마 어머니 편안하시기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피롬 아재 개그 더 개발하시라. 아니 이게 더 많이 해달라는 뜻이에요. 많이 해달라는 뜻. 남은 해설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하시라. 네, 하돈나 고민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강의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하돈나라고 사기치지 마셈. 아 역시 베이스 인기가 별로야. 자, 욱사마님께 요새 뭐 어머님들도 그렇고 이래저래 마음고생도 심할 것 같아서 힘내시란 이야기 하고 싶네요. 지치지 않고 언제까지 응원해 드릴 거라고 하트 넣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윤가피 사마님께 야당 리포트 들으면서 저야 웃으며 재밌게 듣고 있지만 그 야리를 준비하기까지 받아서 스트레스 생각하면 울컥하고 안쓰러워요. 힘내시라고요. 하트 고맙습니다. 넣으셨고요. 훈사마님께 저번 경기로 몸과 마음이 아팠을 훈님 생각이 또 울컥. 앞으로 하실 뉴비씨 방송 너무 기대돼요. 하트 사랑해요 하트. 하소장님 왜 없지? 뭐, 베이스랑 드럼은 이렇게 넣고 빠지고 하는구나. 와 씨. 베이스 없어도 음악 됩니다. 네. 욱사마, 욱게이지 여유있게 조절 요명, 갑사마, 완벽함, 훈사마, 형들 잘 보살펴 주소서, 하돈나, 좀 더 못돼지길, 하트하트 너무 착해. 아니, 나보고 형들, 아니, 50 다 돼가는 사람들 내가 뭘 보살펴. 마지막으로 베이시스트 한번 읽어보시죠. 저랑 동갑이어서 무슨 말이든 정답 같아서 잘 통하는 친구 같아요. 윤가피님에게는 가피님 없는 정신은 안고 없는 찐빵일 거예요. 최강 귀염. 김남훈님에겐 유쾌, 통쾌, 상쾌. 하수장에겐 어떤 상황에서는 긍정 에너지로 편안함을 줍니다. 이건 밸런스 잘 잡혔다. 그러게. 네. 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하소장님. 네. 그 엄마 아빠 관계 아직도 이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내가 형의 관둬.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문파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정치 신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남훈, 하승주 권순욱 윤가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